지방 창업 감면은 어디에 신청해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창업 구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따라 이미 결과가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부터 하고 보자라는 선택은 지방 창업 감면을 못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창업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대표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지역 요건을 맞춰서 창업하면 세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역 요건을 맞춰서 창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의 세무노트 박성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과 관련된 세금 감면, 그 중에서도 창업 감면이 실제로 적용되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방에서 창업하면 세금이 다 줄어든다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 창업과 관련된 감면은 소득세, 법인세, 일부 지방세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 창업 시 창업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지방 창업 시에는 업종, 창업, 그리고 청년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다라고 하면 100% 감면을 받게 되고요. 청년 외에 요건을 갖추게 되면 5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절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이런 지방 창업 감면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있습니다. 지방이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지방이라는 위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업이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느냐입니다. 지방에 있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지방 창업 감면이 적용이 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맞아야 될까요? 첫 번째, 세법상 지방에 해당되는 지역인지. 둘째, 감면 대상 업종인지. 셋째,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이 없는 최초 창업인지. 넷째,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이 대표자이면서 최대 주주인지 여부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실무에서 국세청과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최초 창업 여부입니다. 개정된 창업 감면 제도가 올해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지방 창업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급하게 또 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오히려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전 준비 없이 감면율이 낮다는 이유로 급하게 지방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고 할 때입니다. 물론 세법이 개정되어 수도권 창업 시에는 감면율의 변동이 있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청년 100%, 비청년 50%로 개정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고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업종, 거래 구조, 인력, 자산이 이전 사업과 이어져 있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 기준의 어떤 새로운 시작과 세법 기준의 새로운 시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보며 겪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례 5가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조 사업장에 있던 시설 및 어떤 자산을 인수해서 동일 사업을 영위한 경우 본인이 해당 업종이 처음이라서 창업 감면이 될 것이라 판단한 사례입니다.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사업장을 인수해서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넷으로 창업 감면을 검색해 보고 될 거라 판단을 한 다음에 사업자를 내었다가 이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지방에서 10년간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를 해서 창업 감면이 되는 걸로 판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의 개념이고 이런 사업의 확장은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 경우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 사업자를 영위를 하다가 일반 양수도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같은 경우도 창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 폐업 후 다시 동일한 사업을 아산에서 시작한 경우 폐업 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창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창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하던 사업과 무관한 사업인지, 두 번째는 선택하려는 업종 코드가 감면 대상 업종 코드인지, 세 번째는 실제 사업의 중심이 정말 지방에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사업의 확장 등으로 보아 지방 창업 감면은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방 창업 감면은 어디에 신청해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창업 구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따라 이미 결과가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부터 하고 보자라는 선택은 지방 창업 감면을 못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세무사를 선임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창업 감면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면 기간 중에 요건을 벗어나면 중간에 끊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업 구조를 바꾸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적용받던 감면이 중단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감면은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에서 전자상거래앱을 영위를 하면서 50% 감면을 받고 있다가 수원으로 사업장 주소지 이전한 경우 이런 사후관리 위반으로 인해서 창업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주력 매출이 감면 업종에서 발생을 하다가 비감면 업종이 주력 매출이 되는 경우는 감면 대상 소득이 적어지기 때문에 감면 효과가 전무하게 되어버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창업에서 지방 창업 감면이 정답은 아닙니다. 사업 구조에 따라서는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본사를 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창업 감면 하나만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 좋을 것인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방 창업은 무조건적인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세금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지역을 보기 이전에 세법상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부터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방 창업 감면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유익한 세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